QQQ가 흔들릴 때 진짜로 위험한 건 하락 자체가 아닙니다. 그 하락을 보는 내 손가락입니다. QLD가 하루 이틀 밀리면 사람들은 처음엔 괜찮다고 말합니다. 원래 변동성은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TQQQ가 계좌를 3개 흔드는 순간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이건 리스크 관리해야겠다. 이건 더 빠지기 전에 줄여야겠다. 일단 팔고 다시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실수가 시작됩니다. 내가 판 이유가 정말 QQQ의 본질이 무너져서인지 아니면 그냥 계좌에 찍힌 파란 숫자를 더 이상 못 보겠어서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손절은 전략이 아니라 도피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QQQ가 며칠 동안 밀립니다. 뉴스에는 고평가 논란이 나옵니다. 금리 이야기가 다시 커집니다. AI 버블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빅테크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 순간 QLD를 들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TQQQ를 들고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실제로 확인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나스닥의 핵심 기업들이 돈을 못 벌기 시작했는지, AI 투자가 멈췄는지, 클라우드 수요가 꺾였는지, 반도체 사이클이 완전히 깨졌는지, 빅테크의 현금 흐름이 구조적으로 무너졌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걸 보지 않습니다. 호가창을 봅니다. 수익률을 봅니다. 어제보다 몇 % 빠졌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론을 냅니다. 이거 위험하다. 하지만 사실 위험한 건 QQQ가 아니라 내 판단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무너진 게 아니라 내 멘탈이 먼저 무너진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사람은 가장 무서운 자리에서 팔고 가장 마음 편한 자리에서 다시 삽니다. 그리고 주식에서 가장 마음 편한 자리는 대개 가장 비싼 자리입니다. 손절할 때는 다들 똑같이 말합니다. 일단 현금 들고 있다가 더 아래에서 다시 사면 되죠. 말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내가 TQQQ를 무서워서 던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살짝 반등합니다. 그러면 못 삽니다. 이건 데드캣 바운스 같아서 못 삽니다. 그 다음 며칠 더 오릅니다. 그래도 못 삽니다. 내가 판 가격보다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오릅니다. 이제는 더 못 삽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는 시장 밖에서 봅니다. 내가 공포에 판 QQQ가 회복되고 QLD가 다시 올라오고 TQQQ가 가장 빠르게 튀는 장면을 멍하니 봅니다. 이게 반복되면 계좌가 망가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투자 감각이 망가집니다. 좋은 자산을 싸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진 뒤 비싸게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무서울 때는 못 사고 오르면 아까워서 못 사고 더 오르면 조급해서 삽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다시 고점이 됩니다. 이것이 손절보다 더 무서운 다음 행동입니다. 손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 뒤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내 심리, 손실을 빨리 복구하려는 조급함, 더 강한 상승을 쫓아가려는 욕심, 이 세 가지가 계좌를 2번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QQQ에서 손실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손실을 복구하려고 TQQQ를 무리하게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흔들리면 더 큰 공포로 던집니다. 이러면 자산이 나쁜 게 아니라 매매 구조가 나쁜 겁니다. 같은 QQQ를 들고도 어떤 사람은 버팁니다.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같은 QLD를 들고도 어떤 사람은 분할로 대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몰빵했다가 공포에 던집니다. 같은 TQQQ를 들고도 어떤 사람은 위험을 알고 작게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빨리 부자 되고 싶어서 크게 넣었다가 하락장에서 멘탈이 부서집니다. 결국 결과를 가르는 건 종목 이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가격에, 어떤 비중으로, 어떤 이유로, 어떤 마음 상태에서 샀는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중 이야기를 길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샀느냐입니다. 감당 못할 크기로 사면 좋은 자산도 나쁜 경험이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사면 하락도 공부가 되고 기다림도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지금 빠진 이유가 시장 전체의 공포인지 QQQ 안의 기업 경쟁력 훼손인지 봐야 합니다. 둘째, 내가 처음 산 이유가 아직 살아있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지금 팔면 다시 살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 3가지에 답하지 못한 손절은 대부분 후회로 돌아옵니다. 특히 QQQ, QLD, TQQQ 투자자는 가짜 위험과 진짜 위험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짜 위험은 가격이 흔들리는 겁니다. 금리 발언 하나에 흔들리고 CPI 하나에 흔들리고 엔비디아가 하루 밀렸다고 흔들리고 환율과 유가 뉴스에 흔들리고 월가의 리포트 한 줄에 흔들리는 겁니다. 이건 멍입니다.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구조가 무너지는 겁니다. AI 투자가 실적을 못 만들고
빅테크의 이익률이 계속 꺾이고 클라우드 성장률이 장기간 둔화되고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꺼지고 시장의 주도 기업들이 돈을 못 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골절입니다. 멍은 기다릴 수 있지만 골절은 판단해야 합니다. 초보 투자자는 이 둘을 반대로 합니다. 멍에는 놀라서 도망가고 골절에는 본전 생각 때문에 버팁니다. QQQ가 단기 조정받을 때는 겁먹고 팔면서 정작 내가 잘 모르는 개별 종목이 구조적으로 무너질 때는 언젠가 오르겠지 하며 버팁니다. 이게 계좌를 가장 크게 망가뜨립니다. 투자는 무조건 버티는 게임이 아닙니다. 버틸 것을 버티고 버릴 것을 버리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가격이 아니라 본질에서 나와야 합니다. 지금 손절하고 싶은 분들은 차트를 보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팔고 싶은 이유가 사실은 손실을 확정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인지, 더 큰 손실을 피하고 싶은 공포인지, 아니면 진짜로 투자 아이디어가 깨진 것인지. 이 차이를 구분하는 순간부터 투자자가 달라집니다. QQQ가 빠질 때마다 내 생각까지 빠지면 안 됩니다. QLD가 흔들릴 때마다 내 원칙까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TQQQ가 크게 출렁일 때마다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반응하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는 원래 사람의 감정을 확대합니다. 상승장에서는 내가 천재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하락장에서는 내가 실패자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둘 다 착각입니다. 오를 때 자만하지 않고 내릴 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시장에서 돈은 머리 좋은 사람에게만 가지 않습니다. 더 빠른 뉴스를 본 사람에게만 가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사람에게 갑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공포에 던진 물량을 인내심 있는 사람이 조용히 받아갑니다. 그래서 하락장은 단순히 계좌가 줄어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돈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고통을 피하려고 팔고 누군가는 그 고통을 할인으로 봅니다. 누군가는 파란 숫자를 보고 도망가고 누군가는 그 숫자 뒤에 있는 자산의 본질을 봅니다. 같은 하락을 보고도 한 사람은 끝났다고 말하고 한 사람은 기회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 차이가 몇 년 뒤 계좌의 차이를 만듭니다. 물론 아무 때나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떨어진다고 무조건 기회도 아닙니다. 좋은 자산이 흔들리는 것과 나쁜 자산이 무너지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QQQ를 들고 있는지, 왜 QLD를 가져가는지, 왜 TQQQ를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자산은 하락장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버틸 수 없는 자산은 결국 손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절한 자산이 반등하면 마음속에 더 큰 상처가 남습니다. 나는 또 놓쳤다. 나는 또 틀렸다. 나는 왜 항상 팔면 오르지? 이런 생각이 쌓입니다. 하지만 사실 문제는 운이 아닙니다. 문제는 손절 전 질문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바뀐 건 자산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지금 팔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처음 산 이유는 아직 살아있습니까? 이 세 질문 없이 누르는 매도 버튼은 대부분 내 계좌를 지키는 버튼이 아니라 내 공포를 잠깐 달래는 버튼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손실이 아닙니다. 좋은 자산을 들고도 그 자산이 회복되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 대가입니다. QQQ가 다시 올라올 때 시장 밖에 있는 것, QLD가 회복할 때 현금만 들고 있는 것, TQQQ가 강하게 튈 때 나는 이미 팔았다고 후회하는 것. 이게 진짜 아픈 대가입니다. 그러니 지금 계좌가 흔들린다면 먼저 숨을 고르셔야 합니다. 뉴스보다 먼저 내 마음을 봐야 합니다. 차트보다 먼저 내가 산 이유를 봐야 합니다. 수익률보다 먼저 자산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파란불은 무조건 도망가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진짜 투자자인지 확인하는 시험지입니다. 좋은 자산은 가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투자자는 가격이 흔들린다고 원칙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하락이 멍인지 골절인지 구분하십시오. 멍이면 시간을 주고 골절이면 결단하십시오. 이 구분 하나만 해도 여러분의 손절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전략이 있는 사람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복리를 만납니다. 복리를 만난 사람이 결국 큰 계좌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